좀 전에 기사 보니까 그 한국에 공수처라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라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겠다라고 강제 구속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막고 있죠. 1월 6일이니까 한국 월요일까지인가요? 월요일 시간까지 구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구속을 시킨다 하면은 이제 온갖 여론몰이를 해갈 테니까 탄핵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선 치르는 거죠. 대통령 선거 치르면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된다는데, 이것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탄핵 이후에는 개헌이라는 거예요. 그냥 돼 있어요. 탄핵 이후에는 개헌이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을 바꾸는 건데 헌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 이미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개헌안, 민주당 개헌안이 나왔었죠. 여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개헌이 되진 않았으나 그 개헌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국의 체제를 사실상 바꾸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경영해온 나라인데 사실상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고 했죠.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그냥 민주주의인데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도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공산주의 국가들이 쓴다고요. 근데 이들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냥 민주주의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이 전혀 달라진 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8년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변경하게 되면 북한은 북한이지만 중국에 빨려 들어갑니다. 친중 국가가 되는 거죠. 한미동맹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한국의 먹거리, 그러니까 경제가 중국에 워낙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워낙 커진 거예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 특히나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헌까지 하겠다라는 일종의 급진적 변혁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 빨려 들어갑니다. 친중 변방국가. 옛날에 중국 옆에 있는 그 사대주의 하는 나라들을 변방이라고 불렀어요. 이 친중 변방국가. 혹은 친중 예속국가. 친중 괴뢰국가. 이게 다 한국어로 어려운 단어들인데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해산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갈등, 미중 충돌이라고도 얘기하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대만뿐 아니라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 영향력 아래 두느냐, 이걸 가지고 미국, 중국이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스스로 중국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지휘부가 한미동맹을 공개적으로 없애겠다 하지 않아도 슬금슬금 가다가 이제는 급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다는 건 매우 심각한 걸 의미합니다. 내가 시장 경제라는 게 미국 마켓 이코노미 아니에요? 캐피털리스트 시스템인데 이 시장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회주의적 경제의 준말이다 아니면 사회 민주주의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하지만 경제가 훨씬 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좌경화된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나 심각한 게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론이 벌어져 왔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했던 헌법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이 성평등이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LGBT건 뭐건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를 헌법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 헌법이 나와버리니까 한국 교회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해외 교포들, 이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8,000여 개 가까운 교회들도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당연히 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주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타격을 입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처럼 가버리면 미주에 있는 교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3등 시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이재명이 집권되고 한국이 친중, 친북, 친러시아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교회야 미주 교포들이에요. 근데 미주 교포들도 뭐 탄핵하라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죠. 아예 관심을 갖지 말지, 차라리. 관심이 차라리 없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젊은 뭐 40대, 50대 남자 그룹들 특히나 그렇죠. 아니 뭐 입만 열면은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탄핵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는 그게 아니에요. 한국의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70여 년 넘게 유지되온 이승만 체제가 김일성 체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급진적인 변혁은 몇 번씩 거치면서 나중에는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결정적 사건이 또 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잘했든 못했든 그 차원이 아니죠. 비상계엄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를 나오는데, 이게 워낙 미혹이 많기 때문에, 거짓과 선동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지식인들, 엘리트층들도 반윤석열로 너무 많이 가버렸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일반 민심은 또 전혀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원래 바이어스돼 있어요. 편향돼 있기 때문에 좌파라 그러죠. 사회주의 서양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은 20%를 간신히 넘을까 말까 원래 그랬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6%까지 나와요. 뭐냐면 지식인 엘리트층들은 오히려 분간을 못하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의 일반 국민들, 일반 대중들은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큰일 났다, 윤석열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이거 체제가 갑자기 바뀌고 교회가 해체되는 거 아니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 헌법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사실 따져보면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36%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형국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 모멘텀, 방아쇠를 당기느냐 당기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적 순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상황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 상황을 말씀에 기초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산과